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9월이 들어왔는데도 좀처럼 무더위의 기세가 누그러뜨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명절을 하나씩 풀다 보면은 계절도 제 모습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풀어볼 사주는요, 30세 된 남자분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여자운, 배우자운이 어떤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요, 축월에 태어난 정사일주가 됩니다. 정사일주요. 그러면 여자 같으면 정사일주면 이제 고란살이라고 그러죠. 홀로 독수공방할 수 있는 살이다. 그런데 남자한테는 고란살을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는데 살은 살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도 겨울에 태어난 정사일주다 보니까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 운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추운 겨울에 태어난 정화가 화의 기운을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옆에도 또 화기운이 있어서 저 화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생극제화하고 형충해합으로 기본으로 파는 자평진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냉철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이제 식신격이죠. 그러면은 여기 지장간이 계신기가 되죠. 그런데 천간에 투출된 기운을 보니까 토기운이 투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식신을 쓰는 사주면은 재가 투출되는 게 좋은데 재도 투출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여기 재를 극하는 비견이 이렇게 2개씩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게다가 목생화 해가지고 인이 비견을 생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재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도 되고요, 남자한테 여자도 되고 아버지 운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무제사주가 됩니다. 물론 지장간에는 이렇게 신금도 있고 그러하나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일단 무제사주가 됩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토기운이 3개씩이나 지지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축술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축술미는 우리가 삼형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축술미 삼형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통 이제 이렇게 축술이나 축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주, 손재주 같은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간명을 하다 보면은 열의 8 정도는 재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 2명 정도는 자기는 전혀 재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삼형살을 깔고 있으면은 흉운이 들어올 때 한번 어떤 송사라든지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지에 이렇게 같은 글자가 3개가 있고 나머지 한 글자가 다른 오행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토다 화회라고 그러죠. 흙이 너무 많아서, 토가 너무 많아서 화가 빛을 잃는다. 금음회, 어두울 회가 되는 토다 화해라고 합니다. 토다 화해. 그래서 이게 이제 금음회, 어두울 회가 되는데, 토가 많아서 화기운이 빛을 잃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궁성이 깨진다고 그럽니다. 궁성이. 궁하고 성이 깨진다. 그러면은 이 궁은 무슨 궁이죠? 배우자궁이 되겠죠. 배우자궁이 깨지고, 그 다음에 성은 이 십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겁재라고 그러면은 주위 사람, 동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다 화해가 되면은 궁과 성이 깨지는 그런 현상을 벌어진다. 여기 지금 보면은 무제사주에 그 다음에 배우자궁이 이렇게 깨지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 분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인연이 좀 약한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재물운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식신상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재가 있어서 내가 뭔가 일을 벌리고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식상만 이렇게 많고 재가 없으면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저것 재주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고 내가 재물을 이렇게 획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물론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축 반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사유축 해가지고 이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는 유금이 빠져 있고 사축 반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화생위재가 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생지하고 묘지가 있는데 왕지가 빠져 있는 반합이 제대로 된 반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심여점 선생은 사축도 이렇게 반합으로 돼서 제국을 형성한다고 보는데요. 설하고 선생은 이럴 경우에 왕지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생지와 묘지의 반합은 완전한 반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은 되지만 화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천간에 임수, 이 유금이나, 그러니까 신금이 되겠죠. 신금이나 경금이 있어야 이게 사유축 반합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지를 끼지 않는 반합이 과연 올바른 반합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보는 술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반합으로 보고 식신이 재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재가 있기에는 좀 약하다, 그래서 합은 되지만 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금이나 경금이 떴었으면은 유인력 때문에 사유축 반합으로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요 부분은 물론 이 지장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재가 아주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래도 온전하게 이게 제국 반합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견해에 속합니다. 어쨌든 토다화회로 돼 있고 전체 드러난 재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견에 기가 맺혀 있으면은 천간으로 재가 왔을 때 화극금 해가지고 재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으로 재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여자운 재물운이 약한 사주가 된다. 또한 이 사주는 무관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비견겁재가 식상을 생해주니까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재밌게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이 용신이, 식신이 이렇게 충미충으로 해서 이렇게 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안정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겠죠. 이것 좀 하다가 좀 이따 또 저거 할 수 있고,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되고요. 또한 이 자리는 남자한테 관이나 살이 있어야 될 자식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녀 자리에 식신이 있어서 재가 들어오기가 관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자운도 약하고 자식운도 약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얻을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인연이 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주를 보내왔는데요.
그분도 그 상관에 어떤 기가 맺혀 있어요. 배우자가 좀 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자기 그 결혼 상대자로 이분을 보내왔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이건 상당히 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30세가 되면은 이 신사 대운으로 앞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이게 그 경술 신해 해가지고 2031년에 신해년이 옵니다. 신해년이. 그러면은 이 대운 세운이 전부 다 그 재가 들어오는데 화급금에서 재가 다 깨지고요. 그 다음에 해운이 와서 대운도 그 사해충으로 때리고 원국도 바로 사해충에서 때리니까 2031년이 상당히 조금 이 사주에게 좀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이 강하게 날 때 그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물론 이 사주의 그 대운으로 보면 목방으로 흐르고요, 화방으로 흐르고 금방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식신격의 인방은 조금 나한테는 좀 안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자주 막히는 그런 그 운이 되지만 어렸을 때 인방은 내가 공부하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못 해더라도 공부운이 들어온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13대운에 보면 인도 식신에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국토 해가지고 식신이 이렇게 좀 잡힙니다. 그러면 자기 그 원하는 건 못했어도 공부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 화운이 화방으로 흐르면은 화생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화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겁방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재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그 여자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이별을 하거나 여자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그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재방으로 흐르면은 식신에 재방 들어오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나 이 재운이 들어오는 이런 그 사주가 과연 그 결혼해서 오랫동안 해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합을 볼 때는 그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뭐 날짜 다 잡고 보는 것보다 미리 나하고 어떤 궁합을 한번 맞춰보고 그 다음에 뭐 결혼 날짜를 상의하든 결혼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 원국만 봐도 그 배우자 운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혼자 살면 참 좋은 그런 남자 사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도 얻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주별로 그게 다 각각 자기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번지만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배우자하고 사이는 좋지만 재물이 좀 약한 사주가 있고 이 사람은 배우자하고의 어떤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자기가 재밌게 살 수 있고 이것저것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뭐 어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자기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배우자 운이 약한 30대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